저희가 이제 수술 쪽 치료가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수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고 최신 수술은 간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옛날에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보시면 마취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리스턴이라는 박사가 수술하는데 다리 절단, 옛날에는 이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골절이나 이럴 때 감염돼서 죽기 때문에 다리 절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초, 15초 내에 다리를 절단하고 그 꼬매는 것까지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들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수술 때 썼던 기구예요. 이게 뭐 가축을 뭐 저기 하는 도살장에서 쓰는 기구처럼 이런 기구를 했었고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너무 빨리 하다가 조수를 베고 그다음 환자도 부위를 잘못 재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수술장에 영화관처럼 관객들이 있었거든요. 관객이 놀라서 죽고 그래서 사망률이 300%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술이 진짜 발전된 거는 이 마취 때문에, 마취 때문에 이게 처음 마취한 수술 장면이거든요. 목에 있는 수술을 마취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이런 에테르라는 기구로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취를 통해서 이 에테르 마취를 발명한 의사가 치과 의사였고 모튼이었는데요. 모튼의 비석에는 통증을 지배한 자라는 비석의 묘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지금 의학에 수술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마취 덕분에 수술을 안전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턴은 그 당시에 의사는 다 키가 크고 힘이 셌어요. 왜냐하면 제압을 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수술을 하는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림도 보시다시피 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구척 장신 정도 되는, 지금 키로 한 190 가까이 되는 키고 힘이 센 장사였는데, 이런 마취 덕분에 정교한 수술이 지금은 더 훌륭한 의사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수술의 큰 변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1875년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손이 되게 지저분하죠. 피도 묻어 있고. 지금은 여러분 이제 병원에 보시면 다 장갑 같은 거 끼잖아요. 그다음 마스크도 쓰시고, 그다음에 가운도 입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집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어요. 왜냐? 병원은 균이 너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염 때문에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병원이 옛날에는 죽음의 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산용열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산용열 때문에도 감염 때문에 죽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병원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수술이 잘 돼도 50%나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팅게일이라고 이제 아시죠? 나이팅게일은 바로 보건위생을 통해서 그 크리미 전쟁에서 병사들이 사망률이 42%, 2%로 그 보건 환경, 그 우리가 수술 받으신 분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 깨끗이 하고 손을 잘 씻고 뭐 마스크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러한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42%, 2%로 줄였어요. 나이팅게일이. 이 보건학이라는 책이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상당히 그런 곳에서 유명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혹시 이거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이라고 아세요? 많이 쓰시죠. 그래서 리스테린은 바로 이 외과 수술에 그 수술장에서 감염을 무균학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리스터. 그래서 그 리스터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리스테린이라는 그 구강청결제를 했고요. 리스터 박사님은 그 아버지가 이제 현미경을 개발하셔서 현미경을 보면서 균을 관찰하고 그 균이 모든 감염의 원인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석탄산 분무기라고 이런 걸로 이제 상처에 소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끓는 기름으로 막 상처를 주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만큼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마취와 이 감염, 무균 이걸로 인해서
혁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혁신이 바로 마취하고 무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수술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전신 마취, 에테르로 마취하는 상황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이런 가운이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수술장이 점점 현대식으로 변하고 감염의 그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술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간암의 수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 수술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술 중에 하나가 담낭절제술이거든요. 담낭 되게 많은 분들이 담낭 질환도 있고 뭐 담낭 쓸개 돌이 있고 용종이 있고 그런데 1882년에 처음 담낭절제술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 1888년에 간 수술은 처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상이 없어서 아프면 그냥 열었어요. 근데 첫 번째 간 수술은 출혈로 재수술을 했었고 그 수술을 떼서 보니까 조직 검사 정상 조직이었어요. 지금처럼 CT나 MRI 초음파 없이 증상이 있어서 했는데 배가 아파서 배를 열었고 간을 잘랐는데 그 당시에 1880년대 유럽에 코르셋이라는 옷이 유행이 돼서 이 코르셋을 끼면은 여기 배가 아팠거든요. 그리고 간 조직이 또 좁아져서 그 조직을 떼서 보니까 정상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 수술하기 전에 영상 CT나 MRI 이런 것들을 찍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시대에서 이제 진단하에 수술하고 있고요. 복강경 이제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시대로 넘어오는 게 바로 몇 년 안 됐습니다. 1985년이면 한 지금 25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1985년에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처음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담낭절제술은 1882년에 시행됐죠. 100년 이후에 복강경이라는 수술이 처음 됐었고요. 복강경 수술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개복보다 훨씬 회복도 빠르고 상처도 적고 좋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했던 의사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복강경 담낭절제술 했던 의사가 말한 게 바로 마법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수술한 날 장운동이 돌아오고 개복을 많이 하면 장운동 돌아오면 한 2, 3일 걸리거든요. 3, 4일 걸리고. 근데 이제 복강경 수술은 바로 다음날 당일날 가스가 나오고 바로 식사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기술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은 이제 간 수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옛날에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간점토 모형이고요. 간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이제 심장이 영혼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뇌가 생각이 있고 영혼을 상징한다는데 이걸로 점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세포 암종에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당연히 수술적 치료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수술적 치료는 절제술, 그 다음에 간이식이 있고요. 지금은 간 절제술은 개복도 있고 복강경도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환자분들이 수술하는지, 또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 절제술 시 고려 사항들은 아까 정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병기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종양의 특성, 뭐 종양이 몇 개 있는지, 크기, 또 이제 혈관 침범 여부, 위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간 기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환자 상태가 그러니까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있는지, 특히 심장과 폐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좀 전신 마취에 버틸 수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비수술적 치료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하는 거는 저 혼자보다는 여러 팀원들이 이제 다른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 영상학과 선생님, 또 혈액종양내과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정성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병기 암 개수나 크기, 혈관 침범 같은 걸 가지고 수술 여부와 수술 방법들을 정하고요. 이게 바로 병기를 나타내고요. 간 절제 수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하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제한된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한 10% 대략 뭐
간암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 간암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간에서 생기는 것보다 기존의 B형 간염, C형 간염, 그 다음에 뭐 지방간, 뭐 간경화 이런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쁘면 간을 절제하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생하는 장기거든요. 간은 자르면 재생하는데 또 궁금한 건 간경화 있는 간을 자르면 정상간이 재생되면 계속 자르겠죠. 근데 그 간경화, 병든간이 있으신 분들은 재생도 병든간이 재생이 되고요. 그 재생은 하지만 간의 기능이 나쁠수록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 절제 고려하는 것 중에 간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은 간 용적이 중요합니다. 용적이 적으면 간이 기능을 못 하거든요. 간 부전이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뭐 독소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영양분을 저장도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합성하고 여러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간 부전이 되고요. 간 부전이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을 많이 절제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전 검사로 이제 영상 검사. 아까 처음에 간 수술은 검사 없이 그냥 아프면 배를 열어서 수술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뭐 초음파나 CT나 MRI, 뭐 PET-CT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아까도 했지만 수술을 할 수 있으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보통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가능한지 여러 심폐기능들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피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뭐 심장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분들은 제한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정상간에 이렇게 간이 좋거든요. 근데 지방간은 이렇게 되게 간에도 지방이 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간경화는 보면 되게 우둘투둘하죠. 이런 간은 기능을 거의 못하는 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술장에서 보면 간 수술할 때 이런 정상간은 수술 자체도 쉽지만 이러한 간들은 수술도 위험하고 또 출혈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간에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응고인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간이 기능이 나쁘면 혈소판이라고 지혈하는 수치도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경화 간은 상당히 수술하기 위험하고요. 더 세밀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새는 대장암 간전이 환자분들도 간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전형적인 지방간이거든요. 여러 가지 독성, 그러니까 항암제를 많이 쓰면 이렇게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 여러 원인, 이제 비만도 있고 뭐 요새 대사증후군도 있고 뭐 술 많이 마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심하면 간염으로 만성 간염으로까지 가고 심하면 이제 간경화도 가는데 이런 지방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대장암 간전에 항암으로 한 분들도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런 지방간이 있으면 수술할 때도 되게 출혈 경향도 심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후 남는 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상간은 뭐 20% 남으면 괜찮다고 그러면 20% 너무 적고요. 한 30%, 35%는 남아야 그래도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간경화 심한 간은 최소 40% 이상. 그래서 간 남아있는 간의 용적도 중요하고요. 남아있는 간의 상태에 따라서 남아있는 용적 간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 절제술 방법은 이렇게 여기만 딱 암만 오려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암만 떼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간 실질도 같이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실질도 같이 절제는 종개 절제술, 쐐기 모양으로 해서 쐐기 절제술이라고도 하고요. 구역으로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엽을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암은 간암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주위 간 실질도 절제를 하고요. 이렇게 간암이 깊이 있으면 많이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혈관이 침범되면 그 혈관도 같이 절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겉에 있으면 혈관도 큰 혈관도 멀리 있고 그 다음에
간 절제도 적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는 사이즈가 같더라도 많이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오려내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술할 때 고려하는 게 해부학적 절제술과 비해부학적 절제술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절제술은 이게 보통 간이 이제 나뭇가지에 비유를 하거든요. 간암이 예를 들어서 열매라고 그러면 가지하고 열매를 같이 통째로 절제를 하는, 그러니까 가지는 이제 종양이 생기는 근원이라고 그래서 이 혈관을 같이 결찰해서 구역 전체를 뿌리부터 제거하는 게 해부학적 간 절제고요. 요거는 그냥 열매 주위만 조금, 나뭇잎만 조금 같이 절제하는 건 비해부학적 절제로 해서 둘 다 수술을 장단점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해부학적 간 절제술이 좋지만 아까 이제 간경화나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은 많이 절제하면 간부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그 비해부학적 절제는 간을 조금 적게 절제하기 때문에 간 기능 보존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해부학적 간 절제술이 좋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간 절제술이 왜 어려운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출혈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간은 출혈이, 그 혈관이 많이 있고요. 해부학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다면 이 간을 다 절제하면 아주 심플하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간을 많이 절제를 하면 할수록 간부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간을 살리면서, 그다음 이 들어가는 혈관과 나오는 혈관들, 이런 혈관들을 잘 살려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오른쪽 갈비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어요. 되게 상당히. 그래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 수술이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메테스, 이 그림은 보신 적 있으세요? 간 재생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게 아테네 불을 몰래 가져가서 프로메테스가 독수리를 통해서 간을 찌워 먹고 가고, 그 다음날 와서 다시 간을 찌워 먹죠. 이게 바로 간 재생되는 걸 독수리가 알아서 그랬나 봅니다. 이 그림이 바로 프로메테스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 이식은 저희 일반적 암도 간 이식에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밀란 척도라서 이태리 밀란 그룹에서 했었고요. 3cm 이하, 3개 이하의 간암, 그 다음 5cm 이상, 영상학적 혈관 침범이 없고 원격 정의가 없고, 그 다음 5cm 이하는 단일 용계, 그 다음 3개 이하의 3cm 이하 같은 경우는 간 이식을 적응증이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응증을 넓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밀란 척도라고 하는 것이 간암의 간이식 적응증이 되고요. 저희 아산병원은 세계 최초로 이번에 올해 2025년 5월에 이승규 선생님께서 생체가 이제 9,000예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했고, 아마 이제 몇 년 안에 뭐 10,000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해 2025년 5월에 기사로 났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술의 진화, 수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냐? 이제 간암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개복에서 복강경, 로봇, 지금은 이제 막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로봇,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내비게이션 서저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술 상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정밀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술장 세팅에 보시면 이런 형광물질이나 이런 3차원 입체 영상을 가지고 2차 CT나 MR 같은 거 우리가 보는 2차 영상인데 실제로 3차 영상을 옆에 띄워놓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과 복강경 간 절제술은, 개복은 이렇게 보시면 한 20cm, 30cm 절개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강경 담낭 절제술 처음 한 그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이 수술은 매직 같다고, 회복도 빠르고 장운동도 당일이고. 이게 복강경 간 절제술도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출혈도 적습니다. 보시면 상처도 구멍을 몇 개 뚫고, 대신 이제 간을 빼내야 되잖아요. 간을 배 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을 빼내는 것을 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간이 큰 경우는 우리가 제왕절개라고 해서 속옷 라인 아래에 이제 열면
상처도 보이지 않고 그쪽을 여는 거랑 여기 위쪽을 열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수술 후에 폐 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폐렴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통증도 적고 상처도 안 보이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아직도 개복 간 절제술이 꼭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도 뭐 이 수술은 중요한 수술이고 복강경 간 수술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술자에 따라서 또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원 기간도 당연히 복강경 간 절제술이 짧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 아산병원에서 나왔던 데이터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간암에서 복강경하고 개복하고 어떤 수술적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암 수술에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이 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발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조사한 거고요. 저희 아산병원에서 했던 거고 결론은 간경병증, 간경화 있는 간은 이제 수술이 어려운데 이런 환자에서도 순수 복강경 간 절제술이 전통적 개복 간 절제술보다 종양학적으로도 암 제거하는 비율도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고요. 이게 2017년에 이게 상당히 좋은 논문, 가장 좋은 외과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렸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복강경과 개복의 간암의 성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고요. 수술이 잘하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 수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하의 수술. 여러분 이제 지금 거의 뭐 여기 오실 때도 네이버나 뭐 구글맵 이런 거 가지고 오시죠. 어떻게 차 시간도 보시고 다 이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용하시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이런 내비게이션 서저리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글맵이나 이런 것처럼 이용하고 있고 한번 보시면 ICG나 형광물질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G를 가지고 특수 형광물질을 주사하고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간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담도 해부, 담도도 이게 형광물질로 보여요. 이건 정상 일반적인 복강경 화면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녹색 형광물질로 담도가 보입니다. 그럼 담도가 어디 있는지 담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죠. 담낭 절제술도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합병증이 담도 손상이거든요.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담도 손상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간 경화 우두투두하죠. 아까 보시다시피 간 경화 간이거든요. 근데 종양이 우두투두하면 이게 종양인지 그냥 간인지 모르지만 특수 카메라로 보시면 간암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럼 정확히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길을 어디로 가야 돼? 정확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맵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이 정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ICG 형광물질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 방법으로 종양의 위치나 담도 손상이나 어떻게 수술해 이렇게 정확히 가면 출혈도 적고요. 그 간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이 출혈하고 뭐 담도 손상, 담즙이 새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복강경은 이제 한물 같다는 이제 데스 오브 복그라프로 이게 참 제목을 상당히 좀 무섭게 졌는데요. 이 연구 보면 로봇 수술이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로봇이 많이 대세가 돼 있고요. 지금 복강경 시대에서 로봇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사하는 게 뭐냐면 처음 담낭 절제술 할 때가 1882년이었고 1985년에 복강경 담낭 절제 처음 했을 때 모든 의사가 그 의사를 비난했어요. 그 위험한 수술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담낭 절제술 할 때 개복으로 처음에 개복 수술 하자고 하시는 분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다 복강경으로 하자고 하시죠.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의학의 테크놀로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복에서 복강경 로봇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로봇은 너무 비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비싸죠.
근데 정말 좋나요? 좋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문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비 있는 분들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술료가 너무 비싸서 로봇 수술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라서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봇은 실질적으로 10배 확대돼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개복 수술은 안 하고 복강경하고 로봇만 중심으로 간암이나 대장암 관절이를 하는데요. 이게 로봇은 10배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근시도 있고 잘 안 보이는데, 개복 수술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로봇은 보이고, 또 하나는 로봇이 지금은 여러 시장도 있고 하지만 계속 기계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기 같은 게 유지가 되도록 이 로봇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지금 AI 뭐 챗GPT나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이 로봇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요. 이 복강경과 다르게 이제 손목 관절 기능도 있고 손떨림도 좋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저하되고 손떨림 같은 것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제일 문제지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더 보편화되고 언제 더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해질지 모르지만 보편화될 겁니다. 개복이든 복강경이든 로봇이든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여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복강경 수술 간절히 실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차이가 날 건데, 이거는 복강경 관절제술은 이렇게 화면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관절이 없잖아요. 관절이 없는데 이게 로봇은 보시면 이제 딱 일정한 뷰로 보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다음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뇨기과 남성 골반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수술은 거의 100% 가까이 로봇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미국도 그러고 당연히 그러고, 이런 좁은 공간에서 정교한 수술들을 하는 수술들은 다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올해 신문에 나온 건데, 로봇 관절제에서 올해 1년 동안 한 1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0케이스 정도 했는데, 보시면 처음에 봤던 수술 장면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보시면 환자분은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로봇 콘솔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손목을 실제 손목처럼 움직여요. 로봇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제 로봇 기계 안에서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있고, 여기서 또 환자 옆에 다른 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또 로봇 보시면 이거는 단일공이라고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경우도 로봇 기계가 발전해서 여기 보시면 상처가 거의 배꼽 요거만큼만 있죠.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상처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기구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 로봇하고 복강경 이 영상 이미지 가이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산병원에서는 간이식이나 복강경, 로봇, 개복 다 세계 최고의 병원이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고 맡기셔서 이제 수술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사랑 10가지 수칙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났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수술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식사를 뭘 해야 되나, 잘 드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꼭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술 마셔도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술 담배 당연히 안 좋죠. 그다음에 이런 아까도 위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히 병이 있으신 분들, 수술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간 사랑 10가지 규칙이거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암센터 의학회에서 얘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지키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더욱더 간을 잘 사랑하시고 잘 보존하시면 또 간 기능도 잘 유지돼야 또 간이 또 우리 몸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